김수민의 뉴스 밑장 3부 날릴레오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텐트 뭐 이런 건가요? 음악 텐트는 예전 배칠수 씨가 그렇죠. 배칠수 씨가 했었죠. 그때 격동 6학년이라고. 네, 배칠수 네. 격동 50년 MBC 다큐멘터리 드라마 라디오에서 했었던 11시 45분에 했었던 그 드라마를 패러디해가지고 격동 6학년이라고 학급으로 해가지고 학급 반장 선거를 합니다. 학급 반장 출마한 이회창입니다. 이런 시작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라는 네네 그런 코너가 있었죠. 몰라요?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뉴스 텐트까지 뭐죠? 이게 음악 텐트는 정말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저는 배철수 씨가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배칠수 씨가 그때 했던 게 이제 김대중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거든요. 부시한테 전화하는 거. 전화해서 욕설하는 거. 그때 이제 F-15 전투기도 있었고 뭐 동계올림픽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때 하필 또 반미 감정이 막 솟구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건 안 나왔어요. 더 적나라한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이제 뒤질래 확 그냥 이 새끼가 이러면서 네 그랬군요. 네. 내가 카이저 소세요 이러면서 끝났어요. 네. 그 굉장히 크게 히트했습니다. 김수민의 날릴레오는 뭐 어떤 코너죠? 저희가 이제 뉴스 밑장과 날릴레오 이 패러디풍 두 제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날릴레오가 졌는데 선거에서도 석패율제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날릴레오로 살리자 이것도. 그래서 코너명으로 날릴레오가 들어갔습니다. 소수 의견도 보호해주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송이군요. 보호가 아니라 이왕 생각난 거 다 쓰자. 다 쓰자. 다 쓰. 이것도 다 쓰요. 누구 겁니까? 쓰자.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하겠어요, 팟캐스트. 네. 이거 길어야 2020년 4월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제가 언제 진행해 보겠습니까? 날릴레오도 우리가 먹자 해서 이제 코너로 하게 됐습니다. 뭐 누구를 쳐날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우리 좋은 내용을 연서처럼 날린다. 그렇죠. 그 밑장을 빼서 이게 그렇죠. 나눠준다. 이 좋은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해준다. 밑장 옛날에 그 도성 이런 홍콩 영화를 보면 주성치 나오는 영화 그렇죠. 있죠. 주성치가 막 이렇게 손에다가 카드를 붙여갖고 와 염력을 넣어갖고 카드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인가요? 한 명 더 있어 남자가 주인공급이. 유더카도 도신인가 뭐 한번 했어. 그래서 그 카드를 막 이게 다른 영화인가? 카드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액션을 하면서 다른 영화인가? 다 그때 다 비슷비슷했거든. 아니, 도성에서도 그런 역할을 누가 주성치가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밑장 빼기. 예, 이어서 그걸 날립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거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 길바닥에 명함 크기의 이 종이를 주울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지나다니면서 일일이 다 날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그 제 지역구에서 엄청났어요 그게. 그래서 그 직접 좀 날려주겠다. 이 좋은 정보를 팟캐스트로만 들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타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잠깐 그만 뭐 해놓고 컵으로 해놓고 궁짝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 사이에. 처리해버려요. 빨리 합시다. 정말. 자 그래서 3부는 천용길 기자께서 각고의 취재로 준비한 특종이 들어있는데 근데 오늘 특집이에요. 이 사람의 특집입니다. 매번 이 날릴레오는 TK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 한 명씩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진짜요? 매주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격주에 한 명씩. 격주? 격주에 한 명씩 올려놓고. 격주에 가능해요? 네, 격주에 가능. 다음에 누가 하려고? 다음에 조원진 의원을 그리고 또 지역구가 근처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 좋다면서요? 네, 조원진 의원 어떻게 날려 근데? 사랑을 날려? 우리가 굿비트의 화살을 날려? 조원진 의원 하고 있었던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얘기하죠. 오늘 이분을 모셔서 직접 이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보셨어요? 이거 약간 무릎팍도사 필라는데 그 유세윤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완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 고령 칠곡지역구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최순실 중에 고영태 중엔 최순실 좋아합니까? 존경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네, 요런 명언을 청문회 스타죠.
저는 또 청문회 스타. 굉장히 기억나는 게 네. 당시에 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의 그 민주당 당원이시죠? 나가세요. 입당 안 했습니다. 네. 그때 주진영 씨가 했단 말이에요. 계속 두 번씩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TK 지역이죠. 고령, 성주, 칠곡 지역의 재선이죠. 네, 이걸 또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칠성고라고도 하고. 칠성고요? 그러니까 칠곡, 성주, 고령. 그거는 인구순이죠. 인구순.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좀 야박해서 가나다 수는 고성칠. 그렇죠.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근데 이완영 의원이 성주 출신이거든요. 성주에 가면 항상 성주를 먼저 해서 성주, 고령, 칠곡 뭐 이렇게 세 군데다 보니까. 그거는 가는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는 그렇죠. 있는 거죠. 바뀌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네. 나라도.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명 가운데 끝에 천자가 들어간 지역은 상대도 하지 마라. 또 지역 비하 발언을 이게 대구 경북에서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삼천이라고 이게 샘천자가 있는 내천자가 아니라 샘천자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천 그러니까 또 그건가요? 맞습니다. 샘천자? 네. 영천, 김천, 예천. 그렇죠. 그 예천은 올 한 해 우리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인가요? 그게 작년 언제 터졌죠? 올 초. 네. 그렇지. 그 해외 연수는 12월에 다녀왔고. 여하튼 이 성주가 주자가 들어간 고을 주자가 들어간 지역은 예로부터 이 양반들의 도시였다. 아 그래요? 네. 오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주, 경주, 상주, 그렇죠. 성주 또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주를 미자가 들어간 동네는 뭡니까? 미자가 들어간 동네는 잘 없죠. 산자는 산자가 들어간 동네는 꽤 있죠. 산자는 좀 구미도 선산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여하튼 뭐 그래서 성주를 먼저 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성주가 사실 그 세 군데 중에서는 성주가 제일 컸던 역사가 제일 깊죠. 그렇죠. 대가야. 목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도 성주 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컸던. 고령인가요? 고령 성주에 걸쳐 있나요, 대가야가? 대가야가 고령이죠. 그렇죠. 고령의 수도였고요. 근데 성주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대가야에? 근데 뭐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 어떻게 그 지금처럼 뭐 지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이에요. 성주는 대가야는 아니고 벽진가야였습니다. 그걸 이후에는 성산가야, 성주가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성산가야가 있죠. 지금 뭐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가야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유적 발굴하다가 사드 배치 그 후보지 성주에 가야 유적이 발견돼서 사드 배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이완영 의원으로 돌아가서 모시고 예의가 아닙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프로필을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1957년 경북 성주군 수륜면 출생. 그리고 1982년도에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으로 80 몇 년이요? 82년도. 제가 태어났을 때. 행정고시를. 그래도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고시를 패스했으면 26이니까 소년급제했네. 그리고 이완영 의원이 영남대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창원 대표의 선배님이시죠. 이창원 대표는 영남대 나왔습니까? 네, 영남의 저축 제가 영영 YY. 그래서 인디 053뿐만 아니라 051 052, 053, 054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창원 대표는. 그 앞으로 분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디 0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좀 잘하시고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다고요? 고등학교는 대륜 출신. 대구에서 대륜 출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나왔나요? 맞습니다. 대륜고 출신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초등학교 당시에 국민학교는 이 수륜면에서 나왔고요. 이후에는 대구로 유학을 와서 영남대를 입학하고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행정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패스한 이후에 주로 이 노동부. 그렇죠. 노동부 쪽에 일을 많이 했었죠. 그 자원한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간 건가요? 그러니까 행시를 치고 처음에 이제 노동부, 그러니까 삼림청에서 아마 노동부로 갔을 겁니다. 어쩌다가 발령난 거죠, 그러면? 발령이 이제 그 행시는 예전에도 그런가? 요즘도 이제 가고 싶은 데를 이제 지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려가지고 임명을 시키니까, 인관을 시키니까.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 제도도 아직도 따로 뽑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공무원 뽑아놓고 원격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MBC 드라마 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완영
의원도 당시에 어쨌든 뭐 공무원 행정고시 붙어서 노동부로 발령이 났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 고용노동청장까지 지냈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대구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성주를 관할하는 지역이죠. 네네. 이 성주 고령을 관할하는 지역에 또 지청장을 하고 대구 노동청장을 지내고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되죠. 근데 공무원 한번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한. 그게 그 자기 왜 설명을 이창원 대표가 또 하고 있죠? 그러게 네가 하세요. 저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 알려져 있는. 다 알려져 있는. 잘렸다 들어온 거. 네. 그러니까 그때 감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탁이 들어왔는데 그 대상자한테 그때 이제 청탁을 받아줘 버렸지. 우리 이완영 의원. 그거 발굴 보도한 기자가 저랑 대학교 때 친했던 선배예요. 한겨레 기자가. 네네. 여하튼 뭐 이완영 의원이 이 와중에 국수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 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쪽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완영 의원에 들려왔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2012년 그렇죠. 새누리당 이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석호익 의원이 어디 옛날에 했던 강연장에서 여성 뭐 희롱 발언, 폄하 발언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전 의원을 지냈던 이인기 전 의원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공천했어야 됐는데 이때 마침 이 성주 출신이었던 이완영 의원이 눈에 들어온 거죠. 사실 처음에는 거론도 잘 안 되던 후보 당시 아마 그때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을 바꿀 때 아마 고용 그 노동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한직 아닌가요? 부랴부랴 이제 지역 출신을 찾고 있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눈에 띄었다. 근데 좀 이상했던 건 그때 석호익 의원 말고도 몇 명이 1, 2순위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석호익 의원도 저 사람을 줘라 혹은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완영 의원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전략 공천이었던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이 선거에서 사고를 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날아가게 생겼죠.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지난 2016년 총선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던 것은 2012년 총선입니다. 19대 총선. 그렇죠. 19대 총선에 이완영 의원이 이미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부터는 성주라는 지역에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소문은 이렇게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완영 의원 동네에 살았던 모든 이 청소년들은 이완영 의원 때문에 고통받았다. 뭐 때문에요? 우리 동네에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이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고개 답니까? 네, 고개 답니다. 난 또 때렸다고 청소년기에. 그건 아니구나. 때리고 다닐 만한 후배 청소년들한테. 후배 청소년들에게. 질곡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랑 동기인데 초등학교 같이 나왔고 중학교 때 학원 다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모의고사 치면 전국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고통이 됩니다. 하필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고통받게 만들어서 이완영 의원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도 아니고. 아니 그게 살리에르가 너무 많아. 모차르트 한 명이 살리에르 한 명이 아니라 살리에르 수천 명이면 양산되는 거예요. 이완영 의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완영 의원이 성주 고령 칠곡이란 지역에 대해서 크게 자기도 본인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죠. 그거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공부 잘해서 대구 가고 해서. 그런데 이 선거를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완영 의원도 상당히 놀랬던 거죠. 자기가 공천을 받으면 모든 선거운동 비용을 다 당에서 대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대 정당은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않죠. 본인이 돈을 다 써야 됐는데 생각보다 당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천 헌금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당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당장 선거운동 시기에 써야 되는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당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완영 의원이 이 당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부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완영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는 우리도 선거 비용을 꽤 써야 된다. 당선 못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아니 그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데?
무소속 후보. 누가 나왔죠? 이인기 전 의원은 안 나왔고 네네. 이완영 그리고 석호익 무소속. 석호익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군요. 33.3%. 그런 짓을 하면 박근혜 대표한테 완전 찍힐 텐데. 이완영 의원이 재산이 꽤 있어요. 서울에 집도 있고 그리고 성주에 땅도 있고. 그래서 이 땅과 집을 팔고 돈을 마련해 올 줄 알았으나 나는 가진 돈이 없다. 이건 혼수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여기 선거 캠프에 있던 당원들도 그 전까지는 이완영 의원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정관료를 지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양반이니까 준비해 오겠거니 했는데 서로 간에 저쪽에서 준비해 오겠거니 키 가지고 오겠거니 이랬군요. 이렇게 되면서 이완영 의원이 당시 성주 군의원 후보였던 김명석 성주 전 성주 군의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아직 특종 안 나왔습니다. 근데 특종을 빨리 안 하셔도 돼요. 특종 제일 뒤에 얘기합시다. 끝까지 다 들어야 돼.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종이 뭐가 특종인지를 아시려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명석 전 군의원이 이완영 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얼마요? 2억 4,800만 원. 2억 4,800? 왜 딱 안 떨어지지? 이게 딱 안 떨어지는 게 이 돈을 어디에다 썼냐가 의문이 남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2억 5천이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배달 사고? 돈이 나간 거 보니까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2억 4,800만 원이 장부에서 나갔더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2억 4,8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200의 행방은? 200의 행방은 넓지 않나? 길 가다 넓지 않나? 아마 커피 한 잔 하지 않았을까? 커피 한 잔. 무슨 200만 원짜리 커피 터지겠네요. 커피 머신기를 사겠다. 200만 원이면. 하여튼 그래서 2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치르고 이완영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20대 총선에도 이완영 의원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게 되죠. 근데 이 2억 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명석 전 군의원이 돈을 돌리도라고 했는데 이게 빌려준 거예요? 본인은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완영 의원은 그걸 부인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그동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은 거다? 아니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무슨 소리 하냐. 이거 그냥 받게 되면 차용증도 안 썼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리더라도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명석 전 군의원은 나는 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완영 의원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고 누가 누구를? 김명석 의원이? 김명석 의원이 고발을 하고 맞고발하고 뭐 이런 거. 맞고발을 하게 되는데 김명석 군의원도 자기도 처벌받겠다. 왜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줬기 때문에. 논개택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진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김명석 군의원도 벌금 100만 원형을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선고받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김명석 의원은 거액인데 2억 4,800이면? 본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에 개전의 정이 있고. 근데 이완영 의원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이완영 의원이 맞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고? 무고죄로 이완영 의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500 받고 더. 500 받고 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상실하고 나머지는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 포함해서 직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그렇죠. 상실하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렇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근데 이게 이미 재선된 다음에 그렇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기소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이 문제가 수사 중일 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점점 특종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 TV 토론회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완영 의원이 이걸 뭐 전면 부인했습니다. 뭐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소가 된 사건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성주 고령 칠곡 유권자들에게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무죄 이미 확정됐다. 한마디씩 해보세요.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자기는 억울하다. 네. 나는 억울합니다. 네. 나는 무죄임이 확정됐다. 나는 무죄임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해방입니다. 네. 저를 찍어 주십시오. 이제는 저를 마음 놓고 찍으십시오. 네. 네. 문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네네. 네, 다른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의 네. 처분 결과를 가지고 이완영 의원이 마치 정치자금법 네네. 위반 혐의도 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라고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이거. 자 그러면 근데 네. 혹시 네. 무슨 사건이라고 제대로 얘기 안 해놓고 네. 무혐의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까지 해놓은 건가요? 내가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이야기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그럼 좀 모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좀 모호하죠. 네. 근데 의도는 느껴지는데. 의도는 네.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무혐의 받았다고 하는 그거는 경미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시달리고 있던 거에 비해서. 네. 네.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건인 거죠. 이 받았다는 사건은 네. 또 다른 건입니다. 모 도의원 후보에게 네네.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에요. 지방선거 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근데 이게 공천 헌금 규모가 한 5천만 원대 정도로 일단 액수는 더 네. 낮네요. 네, 더 낮은데 이게 경북 칠곡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고 네. 이완영 의원이 문자 배포를 한 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칠곡 성주 고령 군민 여러분, 이 박땡땡 전 도의원의 여기 에코 넣어주세요. 네. 공천 선거 관련 고발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것이 김명석 군의원에게 돈을 빌린 사건이라고 알리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네. 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는 네. 봐라 이미 무혐의 난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전혀 다른 사건을 가지고 네. 네. 활용하면서 선거운동에 이용을 했던 거였죠. 네. 네. 그리고 재선에 성공을 했죠. 이완영.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명석 도의원, 네, 김명석 군의원, 네. 김명석 군의원에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여차저차해서 결국에 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들어요. 성주 군의원입니다. 네, 성주 군의원. 지역이 세 개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죠. 그러고 이제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돈을 막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줬다고 양심 선언을 한 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완영 의원은 빌려줬다. 네. 근데 이완영 의원이 갚지 않았다. 네. 근데 빌려주는데 제대로 빌려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완영 의원은 아예 뭐 빌린 건 맞는데도 아니고 네. 안 받았다. 네. 그런 돈 자체가 없다라고. 나는 모른다. 네, 뭐 어디다 줬는지 모르지만 네. 나는 어쨌든 우리 쪽은 받은 적이 없다. 네. 이거였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또 2016년 총선 때 후보자 간에 공방이 붙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그 사건은 무혐의라고 문자를 보냈고, 네. 근데 그 사건은 별도로 박모 도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별도의 사건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별도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고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유포다. 그러므로 저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죠. 성주 고령 칠곡 주민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사람들이 이완영 의원 당시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원들을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네. 서술어만. 네, 서술어만. 수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어와 수로만. 네. 묻혀버리면서 김명석 전 군의원과 군의원이 이 이완영 의원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얘기까지 더 했다고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나왔다고 하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증언했다. 증언을 들은 거죠. 이게 김명석 군의원이 결국 이완영 의원을 무고죄로 이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하면서 이완영 의원이 이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완영 의원이 이완영 의원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받았다 칩시다. 일단 뭐 재판은 확정은 됐지만 받았으면 그때 받았고 뭐 빌리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 징역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네. 그 순전히 무고 때문에 징역이 더 붙은 거예요? 무고 때문에 징역이 붙은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만 나왔습니다. 네, 판결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 이완영 의원이 처음에 당선될 때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재선까지 하게 된 거는 이 첫 번째 선거에 영향이 컸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선거에서 이완영 의원의 재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억 가량이 됩니다. 20억. 네. 20억이라면 사실은 그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으면 공시지가 기준이거든요. 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 많죠. 재산은. 네. 그게 다 예금이 아닌 이상은. 네. 네. 그런데 2억 4,800만 원을 군의원에게 빌려서 그걸 갚지 않았다. 네. 이완영 의원을 실제로 만나 보면 참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두 안 가지 만나봐도 TV로 봐도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이완영 의원의 장점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 네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화장은 늘 한다. 화장. 네, 이완영 의원의 얼굴을 보면 네네. 상당히 창백합니다. 창백합니다. 윤기 납니다도 아니고. 근데 이완영 의원의 패션, 안경, 머리 스타일 이런 걸 보면 항상 이 손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머리도 촥 이런 느낌이고 안경도 싹 이런 느낌이에요. 패션 또 많이 신경 씁니다. 하얀 양복, 하얀 쪽에 가까운 그런 톤에 가까운 양복도 있고. 특히 이제 스카프 같은 거 보면. 맞습니다. 스카프도요? 네, 스카프 같은 거 굉장히 좀 목도리 같은 거 잘 하고 다니는데. 용사마. 그래서 그 사드 배치 용사마네요. 이완영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미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창백해서. 얼굴이 창백하고. 그리고 좀 마른 편인가요? 많이 마른 편이죠. 그렇죠. 조금 까무잡잡하고 마르고 좀 작은 편이죠. 덩치가 있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완영 의원이 지금 지역위원장 자리에서도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고. 그렇군요. 성주고령 7곡 지역위원장이 김한곤 전 성주군수로 그때 삭발하고 그랬던. 맞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두 번째 장점. 네. 스킨십이 뛰어나다. 그렇습니까? 네, 이완영 의원이 막 부비고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고 스킨십이라고. 그러니까 악수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그 칠곡군에서 이제 가끔씩 뵈니까. 네네. 보면 그러니까 옹호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킨십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특유의 그래서 스킨십을 하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권위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완영 의원은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말 이렇게 이웃집 표정도 좋아요. 아저씨, 굉장히 잘 웃어주시고 특히 아이들과의 스킨십이라든지. 사실 정치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고 성주 사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 여론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완영 의원 처음 당선되고 몇 년 는 나쁜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친근감이 있고 이런 거. 일단은 뭐 어떤 외모에서도 그 친근감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막 아주 약간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덩치가 같고. 굉장히 크다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 좀 고생도 해봤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농민의 아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아무래도. 세 번째 이완영 의원의 장점은 경호원이 없습니다. 경호원이 없습니다. 경호원?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보통 이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주민들의 항의가 밀려오면 이 막아주는 보좌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완영 의원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막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이 다가오는 걸 차단한다거나. 경호원들이 그 보좌관들 화장실 간 거 아니에요? 잠깐 저는 동공지진. 잠깐 동공지진이야. 화장실 갔을 저는 보좌관들이 있을 때를 좀 봤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의원들 보좌관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의원진 보좌관들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굉장히 젠틀하고 핸섬하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창원 대표처럼 생겨서 해야 되는 보좌관들이요? 네. 그게 뭐야? 딱 보좌관 얼굴이라니까. 보좌관 얼굴 뭐야? 사람들 검색한다. 이창원이 누구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의 이 보좌진들도 굉장히 소탈하세요.
지역구 보좌관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 또 복장도 조금 편한 복장으로 많이 다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 보통 이제 의원들 지역구 오더라도 정장 입고 그래도 정장 입으면 뒤에 보좌관들도 정장 입고 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보좌진들이 오히려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같이 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위화감이 많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완영 의원의 근접해서 카메라를 잡고 실시간 인터뷰를 대여섯 차례 시도를 했는데 늘 성공했습니다.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네.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일로 와. 그 아까 정치자 여러분 이게 특종이 아닙니다. 참고로 특종 아까 전에 지나간 거. 네, 그 지역구에 그거 진짜 또 있어요? 또 있어? 특종이 또 있습니다. 특종 또 있어. 잠깐 일단 특종 1은 지역구에 허위로 볼 수 있는 그 문자를 선거운동 때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추가로 기소 들어가는 건가요? 추가로 기소 들어갈 선거법 위반 아닌가? 선거법 위반 지나버렸구나. 네, 선거법 위반 지났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이 3선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 판결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안에. 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직 길이 안 잡혔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 사건을 보면 물론 이제 이완영 의원 자체의 사건도 문제지만 저는 법원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끌 사건이 아니잖아요. 판결을 끌 사건이 아닌데 간단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사실관계가 돈 쓴 거 전부 들여다보면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저 법원에 고마운 마음이 만약 이완영 의원이 그만두면 저 성대모사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거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거는 게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당들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골이 깊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선거제도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10시간 동안 연설한다. 얼마나 재밌을까. 들을 만한 내용도 많을 것 같고. 나가주세요. 준현동 좋아합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2012년 선거 19대 선거인데 그때 나왔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때 1심하고 사실 이게 한 1년 2년 정도만 하면 금방 대법원 판결까지도 갔는데 그러니까 2심을 들어간 게 대선 끝나고 나서 맞습니다. 들어갔잖아요. 법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탄핵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상황을 본 거예요. 법원이 지역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결론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리 냈었으면 2018년 혹은 17년 때 냈었으면 이게 보궐선거 들어가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되면 그냥 의원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완영 의원은 계속해서 찝찝한 채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칠곡 성주 고령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법원도 법원이지만 이 검찰이 기소를 좀 늦게 한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기소가 기소가 딱 된 게 언제쯤이에요?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몇 월? 몇 월이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제 기억도 그렇네요. 제 기억도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명백합니다.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계속 더 의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은 이미 그 최순실 청문회 때도 나왔던 거지만 최순실 씨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성주 고령 쪽 인맥으로 해서 이완영 의원이랑 가까운 사이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축하 회식하는 그 장면이 사진이 청문회 중간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최순실의 그 우병우 장인 그쪽도 고령.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령 향후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이경재 변호사 또 몇 분이 지역에 또 지역 유력 인사가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하는 몇 분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우병우 장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에 누가 왔느냐 그 리스트가 또 지역 정가에서 또 딱 돌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범인맥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상김 씨.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대로 강연할 때 이완영 의원이 막 질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또 둘이 좀 잘 아는 사이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당 경북도당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이완영 의원 공천을
좀 납득할 수 없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뭘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지역구 활동을 하고서도 좀 활동이 별로 이 당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특히 군의원과 그리고 도의원들이 이완영 의원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하지 않았다. 이거는 실제로도 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제가 이완영 의원의 장점을 봤습니다. 또 있어요? 장점?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완영 의원과 법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대구지법? 네, 대구지방법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제가 마이크를 또 들이밀었습니다. 의원님 항소하실 겁니까? 하니까 이완영 의원이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앞에 지방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을 하려던 걸 제가 붙잡으니까 누가 봐도 이완영 의원의 형님인 동생 아니고 동생 아니에요? 동생 아니고 형님이에요, 확실히. 형님이 경호를 하면서 야 빨리 타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차문을 야 빨리 타라고 할 정도면 형님이 맞네요. 차문을 열어주고 나서 저희 앞길을 막고 있길래 형님이 제가 유유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반대편 차문을 열었습니다. 반대편 차문. 스타렉스나 뭐 이런 건가요? 자동 차문 아니야? 그냥 카니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세단이에요. 세단인데 차문을 열었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잠겨 있을 줄 알고 혹시나 열어봤는데 혹시나 이렇게 톡톡 두드리려고 열었는데 문이 열렸고 제가 옆에 잠깐 탔습니다. 탔어요. 타서 이완영 의원에게 마이크를 들이미니까 형님께서 다시 저를 끄집고 그래서 장점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가족을 두었다? 이완영 의원이 결코 제가 다가가더라도 시민이 다가오면 누구든 말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 형님이 말렸다면서요? 형님은 말렸지만 보통은 이 시장 군수들도 이렇게 다가오면 이 보좌진들이나 공무원들이 절대 접근을 못하도록 강하게 제지를 합니다. 특히나 아니 형님이 제지했다면서요? 형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은 사실 제가 힘으로도 충분히 그래요? 그거는 이완영 의원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런 일에 형님을 동원하지? 보좌관이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그럼 보좌관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비서관 한 명밖에 없었죠. 그 장점은 아까 그거네요. 경호원이 없다. 경호원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덜 끝난 거였어요. 네 번째 이유가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 특종은 그겁니다. 이완영 의원의 옆좌석에 앉았다. 그게 특종이에요. 차 타봤다 같이. 채취를 느꼈다. 참 그렇군요. 또 이걸로 악플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주 고령 7곡의 지역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 성주의 모 카페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김한곤 성주 고령 7곡 신임 지역위원장을 만나러 이 한교안 대표의 측근이 성주까지 친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맞아요. 이야기 엿들으니까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도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굳게 손을 잡고 두 분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주 고령 7곡은 아무래도 이완영 의원이 3선은 불가능할 것이고 여기도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총선에서 격전지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7곡이 그렇죠. 그 7곡의 이제 북삼 석적 이 지역이 구미시와 인접해 있는 그렇습니다. 접경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지난 읍지역이고 읍지역이고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의원들도 도의원도 있죠. 도의원도 민주당 그리고 군의원도 지금 민주당 의원을 배출해낸.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 지역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칠성고, 그러니까 7곡 성주 고령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가장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꽤나
이 지역에서는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인디053의 경북본부가 칠곡했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출마한다는 데가 칠곡 고령 성주였군요. 대구 중구 남구가 아니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다가 너무 여러 군데 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출마하던데. 그렇군요. 전략 공천 받아가지고. 여하튼 제가 오늘 이완영 근데 웃기는 거는 이창원 대표가 대구 중남구에 출마할 경우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칠곡에 출마할 경우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대한애국당 받아가지고 거기가 또 박정희 대통령 그 고향과도 가깝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으로는 이제 달서 쪽으로 달서로 출마하시려고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튼 이완영 의원을 오늘 첫 번째 이 날릴로에 준비한 거는 조만간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울고 먹자. 저희가 이완영 의원을 집중 취재하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진 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 이완영 의원에.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저희한테만 들어와요. 독점 파이프. 페이지 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법원이 아마 선거 전에는 하겠죠. 그리고 올해 정도가 아닐까 이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할 텐데 법원 내부 혹은 검찰 내부에서 다음 선거 때도 이 이완영 의원 사건은 조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정치적, 그러니까 법의 정치적 판단이 어떤 좀 폐해가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뭐 군 지역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이게 뭐 여론이 아주 들끓는 지역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서울 강남이나 뭐 이런 곳이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 비교를 해보면 과연 거기에 똑같은 사건이 터졌어도 이완영 의원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놓고 보면 이거는 다분하게 너무 어떤 지역을 좀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칠곡 고령 성주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뭐 선거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벌어지더라도 좀 빠르게 법 집행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이완영 의원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의 문제가 더 크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뉴스민에서 이거를 좀 파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가. 뭐 더 파지 않더라도 사실 자체를 좀 끈질기게 문제 삼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날릴레오 코너는 천용길 편집장이 주도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왜 누가 주도해요 그럼? 김수민 아니 평론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 밑장 빼와가지고 나보고 던지라는 거야.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천경장이라고 한번 캐릭터 이름을 천경장 타짜에 평경장 있지 않습니까? 천경장이라고 붙여보려다가 나가서 놀자. 갑자기 코너를 반납하시려고. 평경장은 일찍 죽는데 왼팔이 잘려. 평경장이 그런 이유라면 다음 해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으로. 조원진 의원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너구리 수준입니다. 뭘 피워? 변경장이 발이 잘렸다고. 그 사람 이름 뭐죠? 거기서 극 중의 이름이? 너구리라니까. 그럼 너구리 503으로 두 번째 2부는 너구리 503으로 죽는 캐릭터는 뺍시다. 그러면 찝찝하게 너구리 안 죽잖아. 너구리는 절대 죽지 않죠. 너구리는 안전하게 빠져나갔잖아. 입으로 지퍼를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일히 살아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사람들을 캐릭터를. 아니 뭐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아. 그럼 뭐 천마담 이러면 또 또 혹시 사람들이 또 여혐이라고 오해할까봐 그거 못 하겠는데. 제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림이. 막판의 악플을 모으고 계십니다. 일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1회. 1회 1부, 2부, 3부 진행을 했는데 간략하게 첫 방송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팟빵 첫 진입 5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리야. 완전 만용인데 하루 강아지인데. 거기에 그 타짜에 보면 호구가 하나 나와요. 이제 호구가 나오죠. 돈 많고. 그렇죠. 그 돈을 그 갖다 바치는 부동산이 많은 거기에 예림이 골프 좀 잘 맞춘다고 갈구는 500만 원 잃었다고. 거기에서 빚 딱 맞는. 그 빚을 맞으면서 그 호구가 예림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림아, 우리 오래 가자. 좋습니다.
참고로 그 예림이가 이제 김혜수 씨죠. 그렇죠. 네, 정마담. 네, 저는 이제 자신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 녹음 시각이 제 주간 일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시사평론을 해보면 느끼는 게 제가 특히 목요일에 바쁘거든요. 목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종편에 어디 출연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채널에 출연하고 그다음 팟캐스트하고 그다음에 KBS 라디오로 가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아침에 출연하잖아요. 아침 신문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프로 가잖아요. 그렇죠. 겹쳐. 네. 그리고 이동 시간에 추가로 생각난 거, 그다음 다른 패널이 얘기해 준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지나갈수록. 그래서 집에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때는 거의 전문가야. 어떤 주제든지 간에. 네. 근데 그것을 주간 단위로 거의 다 소화하고 마지막에 제가 하는 일정이 바로 뉴스 밑장이다. 네,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지. 눈덩이를 빨아들이는 걸로. 이게 복덩이가 아니라 이 눈 사태를 이거 어떻게 하지? 눈덩이에 숯과 연탄을 칠하는 것으로. 자, 그 뉴스 밑장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수익은 모두 김수민 평론가에게 지불하도록. 추가 수익 뭐예요? 뭐 굿즈 파나 굿즈? 일단 뉴스민부터 삽시다. 광고 이런 거? 네,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는 이제 저만 가지면 그렇고 또 나눠 먹어야지. 이창원 광고. 나는 이 돈의 반만 가진다. 본이가 했던. 네. 그렇군요. 네. 내가 딴 돈의 반만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저희는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끼리만 재밌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마무리 멘트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라디오 스타처럼 뭐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이런 멘트 여러분들에게 공모를 좀 하겠습니다. 네. 공모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공모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팟빵에 청취자 후기 게시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의로 제가 마지막 인사말을 정했는데 그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수라 발발타로. 자, 다 같이 요 소리 이렇게 내주면서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